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기술혁명과 공공외교란, 정보혁명과 외교 변화, 디지털 공공외교의 대두와 한국,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기술혁명과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보혁명과 외교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디지털 공공외교의 대두와 한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국제연구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기술혁명과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혁명, 이 정보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알고 계시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군사적인 부분, 특히 선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굉장히 먹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과 반러시아 시민들이 SNS로 러시아군의 배치 상황들, 전차라든지 군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것을 AI로 처리해서 사실상 전장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군들의 인권 침해, 민간인을 살상한다든지 의료기관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잔악 행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제 여론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시민이 군사자원 공유에 참여하는 새로운 전쟁 형태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 형태는 정보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외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President Trump is a complete and total dipshit 이라고 하는 욕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2018년 4월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사실상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뉴스를 허위로 편집해서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딥페이크가 많이 번진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실보다도 개인의 감정에 어필하는 그러한 것이 점차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양극화, 미디어의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짜뉴스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보기술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기술 혁명 시대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외교 또 공공외교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물결 속에서 공공외교의 영향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혁명을 얘기할 때 여러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도 얘기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용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현상을 보면서 현상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가령 네트워크가 중시됐었습니다.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됐었습니다.
이것을 정보혁명이라고 말로 또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정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외교에 있어서의 영향은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혁명을 얘기하면서 용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90년대에 컴퓨터,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젊은 분들도 본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30여 년 정도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10년 들어와서는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드론, 블록체인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혁명 시대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하려고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지 못한 채 통상적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IT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이 다층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의하면은 이제는 콘텐츠가 오히려 기술을 리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술이 콘텐츠를 많이 결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변화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기술과 정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혁명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하고 그 삶의 변화에 의해서 외교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양식들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등장이라고 하는 속에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또한 국제정치 및 외교에서 하나의 장이 됐다. 하나의 현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함께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국제정치, 이 다층적인 복합적인 그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보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공공외교는 이 정보혁명의 변화에 의해서 추동이 됐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면서 이것이 공공외교의 양식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